2012년 3월 27일 중국 허베이성 경찰은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 같아요. 피 흘리고 죽어있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망자는 32살이었던 샤오리라는 여자. 최초 신고자는 샤오리의 남편 장첸이었습니다. 이 남편 원래 이날 자기가 퇴근하고 아내와 외식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퇴근하기 전부터 아내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저녁 8시쯤에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문이 열려 있어. 여보?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거실 바닥에 아내 가방만 덩그러니 툭 떨어져 있네. 혹시나 싶어 집안을 둘러보면서 아내 핸드폰에 전화를 해보는데 안방에서 막 울리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쓱 가보는데 안방이 막 난리가 나 있어. 안방에 옷장과 침대 사이 발이 하나 쓱 보여서 봤더니 아내가 그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네.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이미 아내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여러 칼자국들이 발견됐어요. 치명상은 목을 찔린 거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강도 살인사건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없어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관문, 이것도 멀쩡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리 그녀가 살인자에게 직접 문을 열어줬다는 건가? 지인의 소행? 경찰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니까 범인 꼭 그녀와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 강도살인도 아닐 수 있다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 현관에서부터 주방까지 뚝뚝뚝, 주방에서 안방까지 뚝뚝뚝 이어져 있는 핏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걸로 경찰은 더 딱 감이 왔습니다. 사건의 그날 피해자인 아내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범인이 벼르고 있다가 그녀를 집 안으로 막 밀치면서 따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아내 얼마나 놀래요. 현관 앞에서부터 범인과 엎치락 뒤치락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때 아내 얼마나 무서워요. 들고 있던 가방을 그냥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고 현관에서 피를 막 흘리면서 부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이 쫓아와. 그러니까 부엌에서 또 안방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끝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옷 섬유만 발견됐을 뿐. 아무래도 장갑 끼고 범행한 걸로 추정이 됐죠. 그렇다면 이게 직업인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샤오리는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상태였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샤오리는요, 되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 일.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어. 그녀를 죽여달라고 청부살인, 자기 돈을 써서 의뢰할 정도면 그녀에게 원한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의심받게 되는 인물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알리바이 정확히 확인이 돼요. 그리고 경찰은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신발 자국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이 좀 작아. 남자 사이즈가 아니야. 아무래도 여자 발자국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범인 남자보다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발 자국으로 보아 이 범인 여자는 키 대략 160 정도의 플랫 슈즈를 신은 걸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남편한테 아내분과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싸웠다거나 의심스러운 인물 없었냐. 이 남편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편 그냥 스쳐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갓집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네요. 엄마, 아빠의 오빠에 이어 아내까지. 이 말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요? 아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아내 빼고 가족들이 모두 실종 상태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인 2011년 9월에 아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친오빠까지 모두 같은 날 실종이 된 겁니다. 이 아내 샤오리의 아버지는 한의사였어요.
엄마는 그 한의원 병원의 재정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오빠는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녀의 집안은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화목했대요. 그런데 아내 샤오리의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딸이 곧 시집 가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잠수 탈 수가 있나. 거기다 오빠까지 사라진 게 너무 이상해. 당시 엄마 아빠 두 분이 살고 있었고요. 오빠는 결혼해서 분가 아내와 자식까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집은요, 아주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몸싸움에 이런 흔적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빠 같은 경우는 사라져버리면서 오빠의 아내와 자식들, 그러니까 새언니와 조카만 남아버렸죠. 이 새언니와 조카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아무 낌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약국 문을 닫은 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그렇게 한순간 샤오리 아내만 남아버리게 됐던 거예요. 당연히 이때 이 상황 경찰에 신고했죠. 몇 달을 수사하는데 결론은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세 사람 모두 살해당한 것 같다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반년 만에 남은 가족 샤오리까지 살해당한 거죠.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들 실종과 그녀의 사망이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의 엄마, 아빠, 친오빠까지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 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을 고려하면 이 범인, 이들의 재산을 노리고 죽인 걸까요? 부모님과 친오빠가 실종된 후 샤오리는 바로 집안의 거액 재산 상속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살해당했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재산 상속자는? 맞습니다. 바로 장씨 집안의 며느리와 손주예요. 현재 경찰은 범인 여자라고 의심하고 있죠. 그렇다면 장씨 집안의 큰며느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 죽인 걸까? 바로 이 큰며느리 뒷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씨 집안의 평범한 며느리, 주부로 무엇보다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제외. 와, 누구지? 수사가 난항에 빠진 이때 샤오리의 친한 직장 동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제가 사건 당일 저녁 6시 10분경에 할 말이 있어서 샤오리한테 전화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경찰 바로 아파트 현관 CCTV 확인 들어가요. 보니까 샤오리 저녁 5시 58분경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 게 찍혀 있어. 그렇다면 5시 58분 살아서 집에 들어갔죠. 약 10분 뒤인 6시 10분경에 전화 통화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 뭔가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딱 12분 사이 죽였다는 것. 이 범인은 어딘가에서 그녀가 집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따라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죽인 거겠죠. 그렇다면 그녀가 오기 전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파봐야겠죠. 역시나 아내 샤오리가 집에 도착하기 약 50분 전 오후 5시 9분경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CCTV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경찰에 관심을 끈 이유는요. 그날 날씨가 너무 따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봄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이 여자는 무슨 빨간 겨울 코트에 모자에 마스크에 장갑까지 다 끼고 좀 오바스러워. 혹시나 싶어 사건 전후로에서 다 확인해 보니 이 빨간 옷의 여자 사건 전날에도 이 샤오리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렸네. 근처 이웃 주민인가? 하지만 경찰은 곧 이웃 주민 아니구나 판단합니다. 왜냐? 사건 당일 이 여자가 붉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자전거 앞에 수납 공간에 야채가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야채가 경찰에게 큰 단서를 줬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자전거 안에 야채를 그대로 싣고 온다? 만약 이 근처에 사는 이웃이었다면 이 야채를 집에 다 두고 살인하러 왔겠죠. 그런데 그대로 싣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집이 이 근처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할 때 누가 장본거를 그대로 들고 가냐고요. 즉 그녀는 이 지역 이웃 주민이 아니다. 거기다 CCTV를 막 확대해서 보니까 그녀가 손에 끼고 있는 장갑 재질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발견했던 옷 섬유 그거와 재질이 비슷한 것 같아.
거기다 어쩜 이 여자도 플랫 슈즈를 신고 있네. 그리고 사건 약 1시간 전 샤오리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여자가 이 아파트를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이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와요. 어디까지는 CCTV에 찍혀 있어 쭉 동선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CCTV가 없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법의학자가 중요한 한 가지 물어봅니다. 형사님, 혹시 사건 현장에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안 났어요? 아, 사건 현장에서 이상한 냄새 났는데, 그게 나는 당연하게 피냄새라고 생각했는데 피냄새가 아니었네. 약간 톡 쏘고 낯이 익은 자극적인 친숙한 냄새. 고추물 냄새. 시신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고추물이. 고춧가루물. 살인 용의자가 범행 도구로 고추물 스프레이를 쓴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후신 무기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죠. 누군가 날 공격하면 얼굴에 고추 스프레이 매운 거 확 뿌려가지고 으악 고통스러워할 때 도망가라고. 이때 이걸 확 안에 샤오리 얼굴에 뿌려 단시간에 저항 능력을 잃게 만들고 공격했다. 경찰은 이걸 알자마자 바로 온라인 쇼핑을 뒤집니다. 고춧가루 스프레이 파는 곳에 다 연락해요. 그 결과 얼마 전에 자기 쇼핑몰에서 고춧가루 스프레이와 칼을 산 사람을 찾아냅니다. 류난이라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경찰, 범인이 여자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쇼핑몰에서 이걸 산 사람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빨간 옷의 여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류나는요, 가명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이 남자 뒤를 미행합니다. 이 남자 한날 차를 몰고 막 어딜 가. 살살 따라갔죠. 한 식당에 들어가더니 다른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쳐들어가서 이 세 사람 모두 체포합니다. 아니 여러분, 류난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때 만난 여자와 남자가 그냥 지인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들어가서 다 체포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찰이 이때 바로 들어가서 다 체포한 이유는요. 이때 류난이 만난 남자가 죽은 샤오리의 실종된 친오빠 장쯔샹이었거든요. 아니 오빠 장쯔샹 죽은 줄 알았는데 버젓이 살아있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걸로 추정되는 고추 스프레이 이걸 산 용의자 남자와 만나고 있어.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이 세 사람이 체포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아주 기가 찹니다. 자, 여기서 붉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탔던 여자, 그 여자는요 36살 장아이롱으로 결혼한 여자의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녀는요 바로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샤오리를 죽였다고. 그렇다면 왜? 사랑을 위해서 죽였어요. 이 뭔 개소리야. 2009년도에 인터넷 채팅으로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 샤오리의 친오빠 장쯔샹. 둘이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그녀도 결혼한 상태에 아이도 있는 상태. 이 장쯔샹도 결혼한 상태에 아이도 있었죠. 내연관계. 2011년 그녀는 다니던 직장 때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고 아이고 나발이고 몰라 이혼해. 바로 집 나와서 장쯔샹과 동거 생활에 들어가요. 그놈의 그년이죠. 장아이롱과 샤오리는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장쯔샹의 친여동생이 샤오리였어요. 자기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죽여?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그녀에게 샤오리를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이 바로 샤오리의 친오빠 장쯔샹이었다는 겁니다. 친오빠가 자기 내연녀를 시켜 여동생을 살해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장쯔샹이 여동생뿐만이 아닌 자신의 부모님까지 죽였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장쯔샹은요 어릴 때부터 발 쪽에 장애가 있어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커가면서 왜 나는 몸이 이래? 엄마 아빠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라고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쯔샹은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약국 하나 차려줄 테니 약국을 운영하면서 돈 벌라고. 그래서 그는 대학의 꿈도 접게 되죠. 그렇게 살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채팅으로 장하이롱을 만났고 바람이 쳐나서 마음이 딴 데 있으니 본처와 아이가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기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2011년 9월 27일 그는 아버지에게 돈 좀 달라고 해요. 왜? 아내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아버지 그 돈 좀 줘요. 어느 아버지가 좋다고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부모님과 장쯔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욱해가지고 이 아들이 망치로 부모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와, 이 무슨 패륜입니까? 그 이후에 살인을 숨기기 위해 이놈은요 자기 부모님 시신을 훼손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3명이 다 실종이 돼버렸던 겁니다. 원래 그는요 엄마 아빠가 죽었으니 자연스럽게 가족 재산을 내가 다 상속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여동생이 복병이었습니다. 자기까지 잠적하게 되고 실종되고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면서 여동생이 모든 재산을 넘겨받게 된 거죠. 오빠는요 이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다시 뺏어오려고 자기 내연녀를 이용한 겁니다. 죽이게끔 가스라이팅. 이 멍청한 여자는 남자의 눈이 멀어 살인까지 했던 거죠. 결론은 주모자 장쯔샹과 장하이롱 이 둘은 모두 사형이 선고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스프레이 사주고 어느 정도 범행에 도움을 줬던 공범 류나는 징역 10년이 나옵니다. 와, 장쯔샹의 부모님은요 다리가 좀 불편한 우리 아들 걱정뿐이셨대요. 어떻게든 아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엄청 애를 쓰셨다는데 하지만 소통이 부족해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부모를 원망만 했고 나이를 처먹어도 철딱서니가 없었죠. 그리고 끝내 마음이 좁아 터져 부모님만 없으면 저 재산 다 내게 되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지금. 평생 자기 편이 돼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 멍청한 새끼.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졌던 한의사 일가족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